네, 명절 연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근데 평소 혈당 관리에 좀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번 추석처럼 연휴가 길면 기름지고 또 달고 탄수화물 많은 그런 명절 음식들. 이거 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죠.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이런 진단 받으신 분들께는 사실 이런 명절 기간이 마음 편하게 즐기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다루고 있는 코메드닷컴 기사인데요. 제목부터가 확 눈길을 끌어요. 혈당 스파이크 걱정되네? 이건 먹으면 혈당 급상승 억제되는 이유. 뭔가 비법을 알려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명절 음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도 이 혈당 스파이크 걱정은 조금 덜고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말씀하신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게 식사 후에 혈당이 뭐랄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기사에서도 딱 짚어주고 있고요. 특히 그 명절상에 자주 오르는 흰쌀밥 있잖아요. 그리고 떡. 떡 맛있죠. 또 흰 밀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잡채, 송편, 또 전 종류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예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소위 당지수, GI라고 하죠. 이게 높은데요. 이 당지수라는 게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또 높게 올리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GI 높은 음식을 특히 막 빨리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 당분이 그만큼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당지수, GI, 이 개념은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음식 고를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전문가님, 사실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 음식 먹고 있는데 나만 혼자 식단 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눈치 보이고요. 이럴 때 참 난감한데 기사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바로 식초를 활용하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냥 민간요법 같은 건 아니고? 네,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식초? 하고 살짝 의아했거든요. 흔히 그냥 뭐 할머니 비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이나 대한당뇨병학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에서도 식초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영양 뉴트리언스죠? 여기에도 실렸다고 하니까요. 이게 그냥 흘려드릴 얘기는 아닌 거죠. 와, 그 정도요? 질병관리청, 학회에서도 인정하고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릴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이거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데요? 그럼 그 식초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건가요? 그냥 신맛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맞습니다. 핵심은 기사에서도 나온 아세트산 성분이에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있잖아요. 뭐 밥이나 떡, 전, 면 같은 것들. 이런 음식들이 위장에서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그 속도 자체를 좀 의도적으로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뭐랄까 소화 과정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 속도를 늦춘다. 그러니까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포도당으로 바뀌니까 혈당도 좀 완만하게 오르겠죠. 이렇게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면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하려고 나오는 호르몬, 인슐린 있잖아요. 이 인슐린도 갑자기 막 많이 나올 필요 없이 좀 안정적으로 분비가 돼요. 아하. 이게 단순히 혈당 조절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확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지방 축적을 간접적으로 막는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오,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지방 관리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럼 명절 음식 먹을 때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식초를 좀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음식에 살짝 곁들여 먹는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식초 말고 레몬즙이나 계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식 종류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를 좀 넓힐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식초 원액을 그냥 마시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아, 맞아요. 기사에서도 그 부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위험한가요? 식초는 산성이 굉장히 강해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 점막에 아주 강한 자극을 줘서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치아의 가장 바깥층 그 범랑질이라고 하죠. 에나멜, 그걸 부식시켜서 치아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에서 조언하는 것처럼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수분이 많은 채소, 샐러드 같은데 드레싱처럼 뿌려 먹는 거.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효과 보려다가 오히려 건강 해치면 안 되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좀 속이 쓰린 느낌이 드네요.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식초 활용법 외에도 기사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먹는 순서하고 속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도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죠. 기사에서는 일단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좀 여유 있게 확보해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권장하고요.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해요. 가급적이면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이나 떡 같은 거. 이 순서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배를 미리 채워서 다른 음식 좀 덜 먹게 하려는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효과도 있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생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아, 식이섬유? 네, 이 식이섬유가 먼저 위에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뭐랄까, 스펀지처럼 당분 흡수를 조절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식초랑 좀 비슷하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가만 생각해보면 명절상에 나물이나 채소 반찬 국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음식에 막 손이 가기 전에 이런 채소류를 먼저 좀 충분히 먹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명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막 선택하기보다는 이미 차려진 상에서 먹게 되니까 무엇을 먹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순서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식사 환경 자체를 막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건 개인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천천히 먹는 거, 이거는 뇌가 배부르다 하고 포만감을 인지할 시간을 벌어주니까 과식을 막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식초 활용법, 그리고 식사 순서와 속도 조절, 여기에 이어서 기사가 강조하는 마지막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명절에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움직임의 중요성입니다. 기사에서는 심지어 먹고 앉아만 있으면 최악이라는 좀 강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명절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식사량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식사량은 느는데 신체 활동량은 오히려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누느라 앉아있는 시간 길어지고 또 TV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섭취 칼로리는 높은데 소비 칼로리는 낮은 상태. 이게 지속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커지는 거죠. 기사 표현처럼 정말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최악의 조합인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먹고 나서 바로 그냥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TV 보는 모습. 명절에 진짜 흔히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럼 꼭 거창하게 운동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명절에 갑자기 운동복 챙겨 입고 나가서 뛰고 이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에서도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하고 그냥 가벼운 활동인데요. 혈당이 보통 식후 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쯤에 최고조에 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식후 30분에서 1, 2시간 사이. 네, 그래서 기사에서는 바로 이 시기,
즉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몸을 좀 움직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말 간단한 활동이면 충분해요. 그냥 거실을 어슬렁거리면서 걷는 거. 아니면 설거지나 집안 정리 같은 가벼운 가사 노동도 좋고요. 아파트 사시면 계단 한두 층 오르내리는 거, 아니면 집 주변 잠깐 가볍게 산책하는 거 다 좋습니다. 만약에 뭐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원하시면 제자리에서 스쿼트 몇 번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요. 핵심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한다. 이게 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아주 주요한 기관 중 하나거든요. 식사 후에 혈당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딱 사용하면 근육 세포들이 혈액 속에 막 떠다니는 포도당을 연료처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아, 근육이 포도당을 태우는 거군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결국 우리 몸은 이걸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되거든요. 특히 복부 주변에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뱃살이죠. 뱃살. 네. 그래서 식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섭취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비해서 불필요한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명절 음식 즐겁게 드셨다면 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써주는 게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셈이죠. 그렇군요. 뭐 격렬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식후에 잠깐 짬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게 혈당 관리랑 체지방 관리에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자, 오늘 코미디닷컴 기사를 통해서 명절 기간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할 때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미료를 음식에 곁들이거나 희석해서 활용해서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춘다. 단, 위 점막이랑 치아 보호를 위해서 원액 섭취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째, 식사 순서는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부터 시작하고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셋째,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거실 걷기든 가벼운 산책이든 계단 오르기든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사용한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딱 뒷받침된 방법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비단 명절뿐 아니라 평소 식습관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혈당 관리는 당뇨병이 있거나 그 위험군에 속한 분들만의 숙제는 아니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건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요.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어떨 땐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에도 좀 부담을 주고요. 따라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건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나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작지만 좀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식초 한두 방울, 식사 순서의 작은 변화, 식후 10분 걷기 같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혈당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혹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주 작은 습관들 중에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진대사 건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매일 마시는 커피의 종류나 시간, 아니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의 규칙성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숨겨진 작은 습관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